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쑥 읽고 좀 몇 가지 좀 암기하고 정리하시면 되는 파트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럼 독점은 왜 발생하냐? 독점의 발생 원인 간단해요. 경쟁 기업이 없잖아요. 경쟁 기업이 나 들어가고 나도 야 나랑 경쟁하자. 여기 너만 혼자 그 막대한 독점 이윤을 누리느냐? 나도 들어가서 우리 나눠 먹자라고 해서 경쟁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독점이 되는 거죠. 즉 뭐예요? 진입 장벽. 엔트리 베리어. 자, 우리 완전 경쟁의 세 번째 조건이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인데 독점은 그게 안 됩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거대해서 잠재적 경쟁 기업이 들어오는 게 막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 장벽이 실제 어떤 뭐 성곽을 쌓아가지고 물리적으로 뭐 다른 기업이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단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입 장벽은 이제 어떻게 발생하냐?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제도적 규제. 정부가 야 이거는 얘만 할 수 있어라고 법으로 딱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니 독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후생소실 야기인데 굳이 왜 정부가 이걸 해주느냐? 어쩔 수 없이 이거 정부가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허권,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등으로 특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해줘야 돼. 예를 들면 신기술,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데 그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연구개발 투자도 해야 되고 임상실험도 해야 되고 여러 정말 엄청난 막대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약을 딱 개발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뭐죠? 약에 대한 제조 비법이 알려졌다 해볼게요. 근데 이게 딱 등장했는데 이거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호 안 해주면 다 카피하잖아. 연구 개발에 1도 지금 투자하는 다른 경쟁 기업이 그냥 빨대꼬 보면서 그냥 다 저렴하게 카피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원 개발자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후부터는 아무도 신약을 개발 안 하겠지. 그럼 대한민국이 아니면 뭐 전 세계 의료 산업은 그냥 폭망하는 거죠. 그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허권이라든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뭐 이게 꼭 뭐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 이게 미디어 산업 같은 거. 그래서 막 영화를 만들어서 뿌렸는데 다 어둠의 경로로 다 그냥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해버리면은 그 영화 산업은 그냥 죽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호를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특허권 및 직접재산권으로 좀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를 뭐 천년만년 보호해주면 좀 저렴하게 이제 카피해서 언젠간 뿌리는 게 더 사회적 이득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신약 같은 건 20년이에요. 20년. 20년은 독점적인 사용 권한이 있고 20년이 지나가면은 그냥 카피해서 써라. 다 허용해 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아세트 아미노펜 우리 타이레놀의 주 성분이잖아요. 타이레놀, 아세트 아미노펜을 주 성분을 하는데 그거 이제 뭐죠? 특허권 만료 기간 돼 가지고 아세트 아미노펜 다 복제해서 아무나 씁니다. 그래서 복제하기 되게 많아. 카피하기 되게 많습니다. 뭐 개보린 뭐 그다음 펜자 이런 것도 뭐 이부프로펜도 다 복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다 복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영화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영화 같은 거 60년이에요. 60년. 60년이 지나면 이게 특허권이 만료가 돼 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아주 올드한 영화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게 62년작이거든. 그러니까 62년에 딱 개봉해가지고 그때 되게 이제 유명한 영화로 됐는데 고전 중에 고전 영화로 아마 매니아 분들도 다 영화 매니아신 분들 다 알고 계신 영화일 거예요. 근데 60년이 지났다고 유튜브에 그냥 자동으로 풀립니다. 특허권이 만료가 아니 지적재산권이 만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영화관 가기 돈 내고 보기 싫다. 오래 사셔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 무료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돈 내고 보시거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제도적 규제로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거는 얘만 쓸 수 있어라고 좀 독점화를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카피가 불가능한 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되게 굵직굵직한 정부,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간 산업들 있잖아. 뭐 발전소라든가 뭐 아니면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라리 독점을 해주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가스 회사인데 도시가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4개 있어요. 여기 4개. 단지가 4개 있는데 얘를 어떤 A라는 가스 회사가 딱 독점해버리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A라는 독점 기업은 가스 요금을 되게 올려받으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야, 너 A 말고 B, C, D, 야, 새로운 잠재적 그 뭐죠? 도시가스 공급 기업 3개 더 설립해 이렇게 이제 이게 완전 경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쟁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시 경쟁 체제가 들어오려면은 이 각각의 아파트 단지랑 이
4개 도시가스 공급 회사랑 이렇게 상설 가스 파이프라인이 미리 세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가스 파이프라인 하나 설립하는데 돈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인 하나 설치하는데 100억이라는 저기 개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상시 경쟁체제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600억이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야 A 너만 해라. 저 이렇게 이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이 되면서 대신 초기 투자 비용이 400억인 거고요. 아까 경쟁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 1,600억이 들어가는 거. 이게 혹시 더 나을 수가 있다면 차라리 정부는 중복 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하나의 가스회사만 설립하도록 허가를 인허가권을 얘한테만 몰아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가스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는 얘를 공기업으로 지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인수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공기업이 되면은 굳이 이 가스공사가 이제 한국도시가스공사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기업의 기본적 목적은 이윤극대화인데 그건 민간기업 목적이고 공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만 좀 가스요금을 내려줄게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기업들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 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사업 권한을 한 기업한테 몰아주는 것도 충분히 허용이 되는데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 산업이 일반 서민들한테 약간 좀 필수제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민간 기업한테 얘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공기업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이 독점 기업이 약 좀 저렴하게 이런 가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업의 원리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나왔네. 이거 중요한 거죠. 규모의 경제와 자연 독점.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매경 테스트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우리 규모의 경제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 비용이 하락할수록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이다라는 건데 그게 규모의 경제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평균 비용은 언젠가는 올라가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손익분기점이죠. 이렇게 쭉 내려가다 언젠가는 이게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 규모의 경제에 직면한 산업이 뭐냐 이것부터 볼게요. 이 산업은 규모의 경제에 직면한 산업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규모의 경제에 직면한 산업. 자 볼게요. 자 어떤 산업의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 기업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시장에 제공하는 기업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그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런 형태다라고 가정할게요. 이러면 이거 규모의 경제 직면 산업 아니에요. 왜? 이거는 규모의 경제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잖아. 아직 규모의 비경제 구간이 한참 남아있죠. 그러니까 얘는 규모의 경제 직면 산업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생각나세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딱 여기에서 안착을 하게 되잖아요. 딱 여기. 딱 정상 이윤만 획득하게 되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다 하면은 개별 기업은 이만큼만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이때 시장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되니까 시장 전체 수요량은 요만큼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만큼의 물건을 원하는데 개별 기업은 요만큼만 만드는 게 지한테 최적이에요. 경쟁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대충 한 5개 기업 정도가 여기 들어와서 경쟁 체제를 어느 정도는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즉 진입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 4개 기업이 추가로도 이 시장에 들어와도 경쟁 체제가 잘 안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포된 시장이 돼요. 언제? 규모의 경제 영역이 시장 전체 수요 곡선보다 현저히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규모의 경제 직면 산업이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경쟁이 충분히 가능하다. 경쟁 가능 시장이다라는 거야. 이때는 굳이 정부가 막 공기업화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민간 경제 체제 맡기는 게 훨씬 더 생산적으로 효율적이 돼요. 왜? 경쟁을 할 거니까. 이런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정부가 이 산업을 굳이 공기업이라는 명목 독점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에 직면한 산업은 어떤 산업이냐면 이런 산업은 규모의 경제에 직면한 산업이 돼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이렇게 돼 있는데 색깔 바꿀게요. 아까랑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대표 기업의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산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가 규모의 경제잖아요. 여기까지가.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의 규모의 경제 구간이 지금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얘는 이 산업 전체는 규모의 경제 100% 잠식 단속한 산업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규모의 경제에 직면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경쟁자가 못 들어온다고. 왜? 1개의 기업이 여기까지 생산하는 게 효율적인데 두 번째가 들어오면은 안 팔려. 망하는 거야. 세 번째가 들어오면 또 안 팔려. 망하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경쟁 체제가 구축되지 못하는 산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산업은 그냥 알아서 독점이 된다라고 해서 얘는 자연 독점이 됩니다. 자연 독점.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인허가권으로 보호해주거나 특허권 지적재산권으로 야 너는 이 기업 말고는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라고 이게 해준 게 전혀 없어. 그냥 정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야 그냥 니들 알아서 장사해라.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업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서 장사해. 뭐 나는 I don't care. 아무런 제약이나 규제 안 했어. 정부는 그냥 손 놓고 있다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경쟁 기업이 안 들어와. 왜? 들어와서 물건 팔아봤자 안 팔릴 거거든. 왜? 첫 번째 기업이 이미 여기까지가 생산이 효율적인데 이미 수요량 아득히 뛰어넘었잖아. 두 번째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제 살 깎아먹기가 되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알아서 독점이 된다. 그래서 내추럴 모노폴리, 자연 독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민영화를 시켜버리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영화 시켜버려봤자 그냥 그대로 독점이 돼서 아까처럼 가스요금이 확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서민들의 실생활에 되게 중요한 뭐 지하철이나 교통이라든가 뭐 지하철 대표적이죠. 전기, 수도, 뭐 통신, 아니면 이제 가스 같은 거죠.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규모의 경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얘를 민영을 해버리면 이거 경쟁이 안 된다고. 그럼 얘는 그냥 자연 독점이 돼서 그냥 요금 폭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명예학 테스트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 어떤 특정 이제 기간 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 국민들의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 자, 한계 수익 곡선 그려볼게. 한계 수익 곡선 이렇게 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평균 비용 곡선 그릴 거야. 다시 파란색으로 할게요. 평균 비용 곡선이 이 규모의 경제여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수요 곡선을 넘어가는 순서 바깥에서 꺾이게 되는 명백하게 규모의 경제에 직면한 산업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계 비용 곡선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MC 커브가 이렇게 있으면 평균 비용이 이렇게 낮아졌다가 올라간다고. 즉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지점은 이 파란색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고 이거 기억나시죠? 즉 한계 비용은 얘를 통과한다. 이렇게.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간다고요. 규모의 경제에 직면한 산업이 딱 이 커브가 된다고. 근데 이거 민영화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자연 독점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쟁 기업이 못 들어온다고. 들어와봤자 망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자연 독점이야. 그래서 얘를 그냥 민간 기업에 맡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어마막대한 초과이익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얘는 민영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거 정부가 독점으로 만들어주면서 우리 이 공기업이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 수준인 가격인 어디입니까? 여기. 이렇게 가격을 P2로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가격이 여기인데 평균 비용 여기니까 P와 MC가 만나게 돼서 이 독점 기업은 최소한 정상이익을 회복이 됩니다. 즉 독점 기업의 적자는 방지가 된다고요. 근데 그냥 완전 민영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서민들의 혜택을 주는 이러한 맥락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규모의 경제에 직면한 산업을 그냥 민영하는 거는 경제 논리상 타당하지가 전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여러 공공 서비스들 중에 보세요. 통신은 민영화가 됐지. 왜? 통신은 규모의 경제에서 슬금 탈피할 정도로 이제 산업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동통신 시장 보세요. KT, SK, LG 세 개 3사가 지금 완벽한 경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쟁 체제는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게 가능한 게 통신은 옛날에는 자연 독점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통신에 대한 이제 평균 비용서 이렇게 있었고 A씨가 이렇게 있었고 디맨드 커버 이렇게 있어서 옛날에는 자연 독점인데 시간이 변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분 통신에 대한 수요,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수요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기술이 발전하면 여러분들 비용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 다 아시지 않을까? 얘도 밑으로 낮아졌어. 그래서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한 3개 정도 기업이, 한 2개 반 정도 기업이 두 번째, 세 번째 기업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경쟁 체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경쟁 체제가 구축될 정도로 통신 산업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에서 좀 탈피된 그런 영역이 그 직면했다. 그러니까 두세 번째 이제 기업을 이제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민영화가 가능한 산업이 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른 산업은 이렇게 못 들어왔어. 아직 전기, 철도는 그 규모의 경제에서 완벽하게 탈피됐다라고 보기 힘드니까 요거를 섣불리 민영화하는 순간 이제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을 더 키워야 돼. 대한민국 경제가 더 발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특정 기간 산업에 대한 지불용이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술 발전으로 평균 비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규모의 경제가 직면했던 이런 산업도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경쟁 체제가 구축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염두를 해두면서 여러분들 우리 어쨌든 매경 테스트 경제를 공부하셨으니까 이런 시각 정도는 좀 배양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